자,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자식에게 1억을 빌려주고요. 자식이 1년 후에 1억을 상환했다 칩시다. 여러분, 이란 빌려받고 빌려줬기 때문에 상계가 된다. 상계가 되어서 돈오리, 문제 없다. 이게 이란. 이하는 이것도 증여요, 이것도 증여다. 각각 증여로 본다. 각각 증여로 본다. 여러분, 답은 어떤 겁니까? 답은 문제 없습니까? 각각 증여로 봅니까? 각각 증여로 본다는 거야. 이건 왜 그러냐면, 증여재산을 신고기 기간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보통 부동산의 경우죠. 석 달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 없는 걸로 봐. 근데 현금은 꼬리표가 없다라는 거야. 상증법 4조 사항을 보면, 당초에 증여받은 현금과 반환하는 현금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이를 증여로 보지 않게 되면 증여세를 회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증여요? 이것도 증여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는 거야. 증여로 보기 싫으면 여러분 어떻게 이자를 주고받으라는 거야. 이자 2억 이하이면 최소 1%라도 주고받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조금 더 궁금해 하신 분은 아버님이 또 받은 이자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 과세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액이 얼마 이상인 경우에는 무상 사용에 따른 증여세에 유의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얼마 이상? 얼마 이상? 이 사례를 잠깐 보면, 현재 아버지 소유 토지에 이렇게 지었다는 거야. 토지 공시지가는 10억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아까 이렇게 보셨죠? 자, 부동산의 무상사용이익은, 이런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의 무상사용이익은 5년에 걸쳐서 1억을 초과했었을 때 증여 이슈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부동산 무상사용이라는 정의는요, 부동산 가액에다가 2%를 무상사용이익으로 봐. 이것을 5년에 걸쳐 1년, 2년, 3년, 4년, 5년의 현가 개념으로, 현가 이자율은 10% 이자율로 했었을 때 이게 1억이 되는 부동산 가액의 인계점은 여러분들 얼마? 그럼 이 인계점 이하인 것은 무상사용에도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이 인계점인 상태에서 부동산 가액은 얼마가 나옵니까? 이것을 쭉 계산해 보면 이 부동산 가액 13억이 나온다는 거지. 상증법상 평가액이 13억 이하라면 아버지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 이슈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 사례처럼 10억인 경우에 10억에다가 곱하기 2%를 하고요. 그 다음에 5년 이자율 10%, 그 다음 현재 가치로, 매년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7,500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13억이 되는 순간 이게 1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 부동산 가액이 13억 이상인 경우에는 무상사용 이익에 따른 증여세를 조심하셔야 된다. 자, 이번에는 특수관계자 쪽을 여러분 제가 총집합을 해서 알기 쉽게 강의를 조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이런 경우 주식 보유율이 30% 이상이 특정 법인과 했을 때 무슨 이야기냐? A라는 특정 법인이 있어. 그 특정 법인의 내가 대표이사야. 대표이사인데 이 법인의 주주를 보니까 자식들이 있네. 자식 1이 40%를 가지고 있고 자식 2가 역시 지분을 40%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온 2가 40%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가수금 가지고 있는 10억을
포기를 해버렸어. 그러면 특정 법인은 어떻게 됩니까? 이익을 받잖아. 채무 면제이익이라는 표현을 써. 이익을 받으면 법인세를 냈어. 냈으면 종결이 돼야 되는데 천만의 말씀. 그 법인의 주주들도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간접적인 이익을 본다고 해서 이 자식 원투에게까지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라는 겁니다. 아하, 이게 굉장히 무서운 조항입니다.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라는 무서운 조항이다. 그래서 그 사례를 잠깐 보면,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 20, 40, 가수금 포기를 10억을 했을 때 아들 입장에서는요, 10억 곱하기 주식 보유 비율 40% 했을 때 증여 의제 금액이 4억이 나는 거야. 4억에 대해서 증여세는 5,800만 원이 나온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그 주주들도 간접적인 이익을 보지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특정 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증여 의제 테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양수도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시가 5억인 아파트를 자식에게 이전하고자 했을 때 100% 증여 방식으로 했을 때는 7,700만 원이 나와. 근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2억 원의 양수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 역시 중요해. 지금 저가 양수도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자,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넘겨줘. 부동산. 이게 시가 얼마짜리야, 여러분? 5억이라네? 5억인데, 현금 얼마 받았어요, 여러분? 현금을 2억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자, 보세요. 부모는 얼마를 손실을 본 거야? 마이너스 3억 손실이야. 자식은요? 3억 이익을 본 거야. 여러분, 늘 우리가 이익을 보면 증여세의 이슈가 발생이 돼. 그러면 3억 이익 받기 때문에 3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다 과세가 되나요? 천만의 말씀. 어떻게 과세를 하냐면 3억에 대해서요. 시가와 대가 차익 3억에서 미니멈. 자, 3억과 그 다음에 시가의 30%. 5, 3, 15. 그러면 1억 5천이죠. 둘 중에 적은 금액까지는 빼주겠다는 거야. 1억 5천만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거죠. 증여세 과세. 5억을 전체적으로 증여세, 5억에 대해 증여세가 나가겠지만 저가 양수도로 하면 1억 5천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발생이 된다라는 이슈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돼. 자, 손해를 본 증여자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양도를 했잖아요. 양도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발생이 되냐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발생이 되는 거야. 조금 어렵습니다. 자식에게 너희들이 저가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고 하는 걸 보는 거야.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5%와 그 다음에 3억 기준이 있어. 5%를 넘어서잖아요. 이럴 때는 내가 비록 2억에 양도했지만 양도가액을 2억이 아니라 얼마로 본다? 5억으로 다시 보겠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물건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물건이라면 5억으로 본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거야. 양도소득세 9억까지는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특수관계 저가 양수도를 고민하는 것은 비과세 혜택을 보는 양도 물건에 한해서 저가 양수도를 판단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이 돼서 실질 움직인 가액이 아니라 현재 시세대로 양도세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사라지는 거야. 여러분들 어렵지만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유연 대용 신탁과 초과 배당까지 제가 마무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현재 이 신탁의 이슈는요, 유연 대용 신탁만 이야기를 할게요. 신탁 계약에 의해서 위탁자의
사망 시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거야. 그럼 위탁자 사망, 이거 피상속이 되는 거지, 뭐. 피상속인. 수익자는 상속인 또는 뭐 제3자가 될 수가 있지. 유연 대용 신탁을 하는 거야. 내가 죽거든 이 수익권은 누구야? 내가 지정한 수익자한테 가게끔 한다는 거야. 이랬을 때는 유증과 사인 증여와 동일한 성격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상속세를 과세하겠다는 거야. 유연 대용 신탁이 최근에 핫 이슈였던 이유는 딱 두 가지 이슈입니다. 첫 번째는 위원장을 대체한다는 거야. 우리가 보통 위원장은 공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공증 받을 필요 없이 여러 조건을 다양하게 해서 하면 위원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두 번째는 위원 대용 신탁은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는 판결이 있었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굉장히 있었는데 이게 1심에서는 유류분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어. 근데 2심에서는 직접적인 해석이 없어버렸고 3심에서는 이게 3심 대법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판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 대용 신탁은 유류분에 제외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우나 아무튼 1심 판결에 유원 대용 신탁은 1년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유류분대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께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초과배당이야. 초과배당이 무엇이냐면 내가 보유한 지분은 50%야. 그래서 1억을 배당했을 때 5천만 원만 받아야 되는데 높은 금액 70% 7천만 원 배당을 받아버린 거야. 이랬을 때를 초과배당이라 하는데 종전에는 초과배당에 대해서 소득세와 증여세 중 큰 금액으로 과세했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과세합니다. 과거에는요, 여러분 50억 이하까지는 소득세만 과세됐어요. 그 문제점을 이번에 바로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예를 들어보면 A가 70%야. B는 지분율이 30%야. 그러면 지분에 따라 7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2천만 원 손실. B는 3천만 원만 받아야 되는데 5천만 원을 받은 거야. 그래서 2천만 원이 이익이 발생이 되었을 때 여기에 증여 의제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현재에 의하면 소득세는요, 2천만 원에 대해서 만 40% 800만 원만 냈다는 거야. 증여세는 과세가 안 됐었는데 바뀐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 800만 원 내고요. 그 다음 증여의제 금액 2천만 원에서 800만 원 제외하고 본인에 대한 증여세율 몇 프로입니까? 30%를 해서 360만 원까지 포함을 해서 1160만 원을 과세하겠다는 거야. 지금 개정된 거에 의하면 초과 배당의 경우에는 무조건 증여세가 발생이 되도록 바뀌었다. 이게 현재 개정사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했어요. 지금 현재 5시 25분을 현재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예. 지금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현재 재산가의 평가의 이슈는요, 시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늘 하한가에서 상한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늘 다툼의 대상이 돼.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특히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가액 이슈가 있다. 그다음 매매 사례가액은요, 평가 기간 마이너스 6개월에서 신고일까지 유사 매매 사례가액을 보는데, 아무튼 조회하는 시점에 오픈이 안 되는 물리적인 한계를 어떻게 잘 커버할 것이냐. 그게 어려우면 감정서를 제출하는 평가에 관련된 이슈가 늘 이슈가 된다. 자, 두 번째는요, 추정이라 그랬죠.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2년 이내에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소명하지 못하면 받지도 않은 현금을 상속재산을 보겠다는 추정.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작은 거래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50억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청 조사, 일선 세무조사인데 아무튼 상속세에 신고를 하면 조사를 받게 돼 있다. 그래서 피상속의 10년치 계좌가 전부 다 오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에 직접 이체됐던 모든 거래에 대해서 여러분들 사전 시행에 작은 거래 각별히 유의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상속공제에 관련된 부분, 배우자 상속공제, 특히 기업을 영위하신 분은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공제를 잘 활용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요, 특관자에 관련해서 집중력 있게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 금전 무상 대출. 자, 2억까지는 괜찮지만 이자를 전혀 주고받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2% 이자를 주고받아라. 2억이 넘었을 때는 정확히 4.6% 이자를 주고받으라는 거였고, 부동산 무상담보 및 무상 사용했을 때 인계점 13억이다. 특수관계 저가 양수도 했을 때는 양도자의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이 돼 있어 실제 움직인 가격이 아니라 시가대로 양도세를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양수도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뭡니까? 반드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부동산을 이용해서 특수관계 저가 양수도를 해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정해진 시간들이 거의 다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약간 비대면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매년 이렇게 찾아뵙고 핵심 전략들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혹시 유튜브에 뭐 좋은 질문 올라와 있는 거 있나요? 그래요? 예. 예. 상속세와 유류분 차이를 간단히 설명을 부탁을 하신 분이 계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분에게는 기존의 상속세 유류분에 관련된 설명했던 부분을 별도로 링크를 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튼 오늘 강의 드렸던 것은 조만간 몇 주 후에 약 한 4주에 걸쳐서 좀 쪼개서 올려드리는 걸로 하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재정회계법인에 연락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경청을 해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상속증여 전문가 나초록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